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신규로 편입할 종목인데요. 지금 경협주가 또 이제 포트에 또 차익도 되고, 뭐 매도도 되고 하면서 없다 보니까, 또 하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대하TI고요. 6,540원, 현재가 바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하TI, 철도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왜 그러면은 대하TI 편입을 하는지 직접 칠판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민주평통회의가 있죠. 자, 그래서 좀 비핵화 관련해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핵화 관련 메시지가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VIP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하는 기업인데요. 뭐 철도 관련주 지금 워낙 요즘 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선을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죠. 2021년 1월이 대선인데요. 2021년 대선인데 이때까지 여러 가지로 외교적으로도 북한과 관계를 조금 더 친밀하게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뭐 비핵화가 1년 안에 못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핵 동결이라도 좀 내놓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더 당근을 좀 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철도나 얘기했던 아니면은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얘기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철도 관련주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철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 제가 신문을 간단히 보니까 리컨창 총리가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중국 단동에서 북한을 경유해서 서울까지 가는 네. 고속철을 제의를 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철도를 제의했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다. 연결되면 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렇다면 대하TI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네. 제어니까. 우선은 빠르면은 이번 달. 네. 이번 달에, 이제 다음 달이라고 해야겠네요. 10월 달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중국에 방문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하TI는 철도 제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에서 이제 뭐 건널목에서 이게 이제 차단기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제 역에 들어갈 때 어떤 신호를 주는 열차 선로 바꾸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대하TI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박병주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도 푸른 기술 가지고 나오셨는데 뭐 사실 어느 쪽으로 좀 주포가 더 올려주냐의 차이지 거의 뭐 철도 관련주들은 상승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좀 매수가 들어가서 물려 있거나 이러지 않는 한 철도 관련주들은 뭐 얘기 나오면은 뭐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얘기한 종목 아니더라도 뭐 에코마이스터나 이런 종목들도 좀 전체적으로 좀 수급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양호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하TI.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질문해 볼게요. 네. 사실 이거는 점도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건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중국을 방문하면. 네. 사실 그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썩 좋진 못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이 미국과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네. 어느 한쪽이 힘이 빠져야 협상이 가능한 건데. 네. 둘 다 강해지면은 사실 협상 자체가 힘들거든요.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협상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좀 양보를 좀 안 하고 있는 듯한. 네. 그러니까는 미국 쪽에서 날짜까지 나왔는데 네. 북한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 없죠. 네. 그렇다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오히려 또 시진핑이 김정은 위원장에 좀 힘을 실어준다면 네. 사실 북미회담 자체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실무회담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좀 우려감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그 미국과 북한은 강대강이라고 보기에 조금 애매한 게 물론 뭐 미국이 북한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월등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급한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재선이 1년이 조금 더 남았어요. 2021년 1월이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하노이 정상회담도 제대로 안 됐고요. 뭐 외교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지금 외교적으로 제대로 된 게 뭐 사실 크게 많지는 않아요.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했지만 더 약간 이제 혼란만 주고 있고 북한 문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구 반대편에 정말 뭐 굉장히 캄보디아보다 못 사는 나라에게 어떤 동등한 나라 국가다운 그런 권리를 줬는데 제대로 지금 못했잖아요. 외교적으로 뭐 비핵화가 된 것도 아니고 핵 동결이 된 것도 아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재선을 위해서는 어떤 정당성이 필요해. 항상 오바마랑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바마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하는데 정작 바뀐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좀 더 재선에서 얘기하려면 저는 북한에 뭔가를 얻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 발을 뺄 걸로 예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뭐 개성공단이나 철도 깔아줄 테니까 너네 일단 동결이라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재선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어떤 상황이 바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재선을 해야 모든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재선이 안 되면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 민주당이 다음 대권 잡았다. 그러면 남북경협주에게는 더 안 좋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북한을 그동안 계속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서 이런 식으로 좀 무난하게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질문 한번 더 받아볼까요? 네,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일본 언론에 의하면은 북한이 이제 일본에다가 고속철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가서 네. 어떤 뭐 철도라든가 네. 그런 것을 의논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그럼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리커창 총리, 그 중국의 경제 대통령이죠. 이 리커창 총리가 직접적으로 북한의 철도를 좀 언급을 했어요. 트럼프도 언급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시고, 그리고 리커창 총리도 언급한다는 건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전에 좀 조율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수면 위로 나오는 거죠. 그냥 뭐, 특히 공산당 입장에서는 안 될 것들은 얘기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런 계획이 말 그대로 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집권하는데 굉장히 어떤 신적으로 대중들이 받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권력의 누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거는 아예 얘기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미리 어느 정도는 사전에 조율이 좀 돼 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중국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철원의 DMZ 지역에 가면은 철도가 이게 끊겨 있어요. 그리고 녹슨 거기에 기차가 있는데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어떤 물류 허브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대하TI는 7,520원 목표가 잡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6,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